병원에 다녀오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도 몸은 여전히 힘들고 기운이 없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가? 괜히 병원에 간 건가? 이런 생각 드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검사에는 안 잡히지만 몸은 분명히 느끼는 변화. 어른의 지혜수첩에 한 장 적어보겠습니다. 1. 정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정상이 무슨 뜻일까요? 정상이라는 건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몸이 20대처럼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 간, 신장 등 장기의 이상, 급성 질환이나 위험한 수치.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피곤함, 무기력함, 기운 없음은 이런 검사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병이 아니라 몸의 기능 변화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회복력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30대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대부터는 10년마다 근육의 약 3에서 8%가 줄어듭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절반 정도가 근감소증을 겪습니다. 놀라운 건 체중은 그대로인데 힘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같지만 속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감이 증가하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절반이 근감소증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사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근육량을 측정하지 않거든요. 3. 쉬어도 피곤한 이유.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쉬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몸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변합니다. 첫째, 에너지 생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둘째, 깊은 잠 시간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깊이 자는 서파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은 3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대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깊은 잠이 현저히 짧습니다. 잠을 자도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밤에 34회 깹니다. 셋째, 근육량 감소로 인한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검사에는 문제가 없어도 몸은 계속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4. 자율신경의 변화. 또 하나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조절, 혈압 조절, 소화 기능, 체온 유지, 호흡 조절.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느려지고 둔해집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교감신경 활동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부교감신경 활동은 감소합니다. 이완과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려요. 그래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더 멍합니다. 밤사이 떨어진 혈압이 아침에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자율신경이 상황에 맞게 빠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식사 후 혈압이 떨어져 졸립니다.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더딥니다. 위장 운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런 자율신경 변화는 일반 검사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일 수 있지만 몸의 조절 능력 자체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구분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정상이니까 참아야 한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의사가 괜찮다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올바른 생각은 이겁니다. 정상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몸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근감소증, 자율신경 변화, 수면 패턴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것이 방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60대, 70대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만 해도 심장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세요. 일반 권장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잠은 짧게 20에서 30분, 오후 3시 이전에. 넷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됩니다. 하루 30분, 주 5일. 병이 없어도 몸은 돌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언제 다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3개월에 5% 이상 빠지면 주의하세요. 둘째, 이유 없는 심한 통증입니다. 새로 생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셋째, 계속 악화되는 피로입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로. 넷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변화입니다. 혼자서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진 경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균형 잡기가 어려워 자주 넘어지는 경우. 다섯째, 새로운 증상의 출현입니다. 이전에 없던 어지럼증,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갑자기 생긴 부종이나 출혈. 이런 신호들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에서 70대의 피로와 80대 이상의 피로는 다를 수 있고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은 병이 없다는 뜻이지 몸이 20대처럼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 수면, 자율신경 등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은 검사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정상이라고 해서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생활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꼭 병원에 가세요.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검사표에 안 적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지혜 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